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우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었죠. 근데 그 뒤에 민주당에서 그게 아니라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출마시킨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 이런 걸 거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다른 여쭤볼 사항도 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민주당으로부터 통합 얘기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글쎄 언론 통해서 말씀한 거 말고는 저는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일체 그러면 대표님이나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건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지금 열린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열린민주당 독자 후보 출마 후 단일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 보셨죠? 예. 어제 봤는데요. 이것도 그냥 열린민주당의 금시초문인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글쎄 남의 당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좀 그냥 상상이나 예측 속에서 나오신 얘기 아닌가 싶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열린민주당과의 교감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 희망사항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요. 근데 그런 지금 얘기야 이런저런 차원에서 말하는 분들이 늘 있었으니까. 근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 논의는 통합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고 부담스러우니까 이 시나리오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통합에 대안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정치권에서야 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이고 특히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명분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내부에서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야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생각하고 언급하고 그럴 일이 아니죠.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원들이야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아무튼 통합 이야기를 꺼낸 게 이재명 후보 본인인데 우리 대표님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날 계획은 없나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직접 연락하거나 소통하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저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연락 온 것도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오가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같은 그런 문제 지워버리고 네.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선에 어떻게 임할 건지 내부 논의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큰 당의 후보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원들께서도 관심들이 많으시고 예. 저희도 이제 계속 당원들의 생각을 좀 듣고 있고요. 예. 이제 저희도 어쨌거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열린민주당 후보를 낼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그걸 포함해서 낸다면 이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내느냐 하는 것까지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는 지도부가 그걸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통보하고 이러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논의가 좀 성숙되고 또 선거 운동에 일종의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행 과정이나 국면을 봐가면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럼 조만간 이제 큰 방향은 결정이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이 대표님 관련 공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제 항소심 2번째 공판이 열렸다면서요? 예, 사건이 워낙 많아서. 예. 늘 재판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어제 항소심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문제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왔던 이른바 고발 사주에서 이야기했던 이거 고발 내용 관련 재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사들이 고발장을 써줬다고 하는 그 사건.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9월에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할 때 다음 공판기일이 11월로 잡혔는데 아마도 재판부가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멀리 띄워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별로 진척은 없는 것 같거든요. 수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글쎄요.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것은 이제 기소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목표니까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이야 보면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거고
부족한 것은 당사자들의 진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공판 날에는 첫 번째 공판이었군요. 그때는 그 직전에 이제 고발 사주 얘기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야말로 이제 언론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고 그게 이제 그렇다면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어떤 증거가 더 있을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2달 정도면 사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일단 잡은 거고요. 예. 이게 뭐 완결될 때까지 뭐 6개월 뒤로 미루고 이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선거법 재판은 아시다시피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 어제 재판에서 다시 또 두 달 뒤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수사기관의 중간 결론이라도 있어야지 법원이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런 보시는 차원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검사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놀랐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실체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구체적인 면면들을 이제 정리해가는 과정일 뿐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대표님께서 남다르게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의 어떤 뭐 조사받는 태도나 이 행보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큰 실망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범죄와 맞서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스로 이제 범죄자라는 의심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하나같이 지금 똑같거든요. 맨 처음에 휴대폰을 잠그거나 없애고 지금 관련된 사람도 똑같은 짓을 다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진술을 이제 듣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그냥 모든 증거를 다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가 룸사롱 접대 사건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관련된 사람이 지금 이 사건에도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들려오는 후일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디지털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행적이 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술집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도 이게 왜 이랬을까요? 제 카드 맞나요? 누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재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환기를 시켜드리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대표님. 네. 그리고 막 이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 문제를 둘러싼 또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 그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사건. 네. 어찌 보면 같은 결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지금 계속 여러 건이 지금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법정에서. 예. 이거야말로 이제 어느 불법이 도대체 평등해야 하고 어느 불법이 평등하지 않아 하는 것인지를 좀 스스로들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김건희라는 분이 여기저기에 이제 과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낸 이력서가 있는데 예. 그게 다 하나같이 지금 허위 경력인 걸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사들이 국민들께 늘 얘기를 했던 게 이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식의 명분을 활용하려고 했죠. 예.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이런 가짜 경력이야말로 학생들한테 어찌 보면 큰 피해를 주고 독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수법이라고 할까요? 이 방식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같은 글자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조금 상급 학교를 쓴다거나 또 비슷한 상황이면은 그 정식 경영인 것처럼 유리하게 쓴다거나 그 일관된 어떤 고의를 가지고 계속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보인 잣대에 의하면 이거 절대로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의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외면할 수 없었고 예.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했다. 이게 윤석열 씨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사법적으로는 또 이게 이제 뭐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뭐 대선에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공직에 나서는 사람의 책임감으로 또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 이번에 뭐 후보 수락연설을 볼 때도 저는 내로남불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말을 지켜야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예. 과거에 검찰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노건평 선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노 대통령 형님. 예. 그분 사건을 뜬금없이 공소시효 다 지난 거를 뭐 돈을 얼마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적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늘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